아 따라야. 알아요? 딸 부르시는 건가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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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2018년도, 2019년도 한국 라떼아트 챔피언 카페 원에이 공동대표 바리스타 최원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카페 원에이 공동 대표이자 월드 커피 페스트 도쿄 챔피언이랑 월드 라떼아트 배틀 챔피언을 한 바리스타 이혜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자 두 분 일단 제가 이 가게에서 가장 놀라운 게 이 트로피가 와. 지금 두 분이서 다 수상하신 트로피들이죠. 네, 맞아요. 저희가 7년 동안 대회 때 저런 그림을 그리려고 하면 굉장히 떨릴 것 같거든요. 네네. 저도 예전에 라떼아트 대회 나가봤어요. 청심환 묶고 올라갔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 청심환 묶고 올라가니까 땀이 절줄 나갖고 진짜 고생을 했는데 두 분만의 뭐 그런 좀 덜 떠는 노하우 같은 게 있을까요? 사실 저희도 처음 나갔을 때는 엄청 많이 떨었어요. 익숙해져 가니까 대회도 계속 많이 나가다 보니까 조금 무뎌지고 조금 덜 떨려지게 되더라고요. 지금도 청심환 먹을 때도 있습니다. 마시는 좀 큰 무대나 이런 게. 네, 진정시키기 위해서. 이게 안 떨릴 수가 없거든요. 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큰 데에서 몇 번 막 되게 말도 안 되는 큰 실수를 막 하고 나면 간이 좀 커지는 것 같아요. 말도 안 아예. 되는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네, 저는 약간 좀 특이한 경우가 몇 번 있어가지고 심사위원분들도 엄청 놀랬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이제 디자인을 두 잔을 동시에 그리는데 그중 한 잔을 제가 이제 행주를 가지러 갔다가 손으로 이렇게 찍어버린다든지. 이렇게 잔 네네네. 위에를.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시연 중에 제 손이 막 뜨끈한 거죠. 네. 다들 심사위원분들도 막 네, 어떡하지 막 이렇게 그거 어쨌습니까? 또 그리십니까? 뭐 일단 수습은 최대한 했죠. 근데 그때 딱 느껴진 마음이 이게 모든 걸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끝났다. 뭐 이런 네. 생각이. 아우 모르겠다. 그냥 하자 일단. 어. 일단 마무리하고 내려가야겠다 이렇게. 그 결과가 어찌 됐습니까? 떨어졌죠. 그거 어떻게 손으로 찍었으니까. 그거 어떻게 그림을 올라가겠어요. 찍었으니까. 네. 지나고 나니까 추억이 되지. 막 이게 막 꿈에도 막 나오거든요. 손을 찍는 게. 네, 내가 미쳤지 막 이렇게. 어. 근데 이제 그러고 나면은 이게 막 누구를 의식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좀 만족할 만한 시연을 하기 위해서 연습을 많이 해야겠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변수들이 항상 있어서.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 두 분이 챔피언이시지만 지금도 연습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엄청 하죠. 매일 하고 있습니다. 야 매일 그러면 우유를 얼마나 쓰냐 이 기준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하루에 우유를 몇 통이나 쓸까요? 대회 시즌이 오면은 엄청 많이 써요. 그런데 평소에는 그냥 갖고 있는 실력을 그냥 유지하는 정도로만 쓰고 있는데 하루에 뭐 2통, 3통 쓰고 있고 한참 대회 시즌이면은 하루에 막 이렇게 10통, 평균 10통까지 쓰고 그러는 것 같아요. 하루에 10통씩. 네, 돈도 엄청 깨주고 네, 우유값, 뭐 에스프레소 뭐 돈이 많이 들죠. 근데 약간 체력전이에요. 그래서 좀 피곤하면은 뭐 조금 쓰는데 한 번 이제 불 붙으면은 그러니까 팔이 안 아프면 계속 하는 거죠. 마음에 들 때까지. 저는 하는 자세가 조금 낮은 편이에요. 근데 이게 자세가 높으면 좀 빨리 피로해지긴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다른 나라에 갔을 때 뭐 시연 같은 거 할 때 유독 테이블이 높은 곳이 있거든요. 네. 그럼 어쩔 수 없이 제가 그 위에서 뭔가 시연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등이 엄청 아프더라고요. 몸 챙기면서 하는 게 우선일 것 같기는 해요. 네. 저도 제 몸 억수 챙기는 스타일이거든요. 챙겨야 돼요. 챙겨야죠. 잠깐만 이렇게 아까 전에 그 슈퍼 마리오도 보고 네. 뭐 다람쥐도 보고 했는데 이거를 그리려면은 어디서 영감을 많이 얻으실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다양하게 봐요. 다양하게. 뭐 예를 들어서 핀터레스트라는 그런 앱을 이용해서 그 캐릭터 같은 것도 엄청 많이 보고요. 네네. 그다음에 다른 친구들이 만든 패턴들도 많이 보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의견, 친구죠. 일반 사람들 이거 해보면 어떻겠냐라는 조언도 많이 듣고 계속 조합해보고 그러다가 쥐어 짜내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 그러면서 그런 곳에서 다양하게 좀 아이디어를 얻는 것 같아요. 딱 한 곳만 보는 건 아니고요. 확실한 것 중에 하나는 한 방에 나오는 디자인은 없어요. 그러니까 초안은 항상 다 웃겨요. 말도 안 돼요. 내가 뭔가를 초안이 지나고 나서 조금 다듬어졌을 때도 이제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와 미쳤다. 나 이거 만들었다 이제. 그래서 누구한테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특히나 좀 어린 애들한테 조카들이나 보여주면은 이게 뭐야 막 이래요. 그럼 아니구나. 그러니까 수정하는 기간이 오히려 훨씬 더 많이 걸려요.
아, 이래 부었을 때 내만 알아보고 그렇죠. 이거는 이거다라고 그렇죠. 하면 안 되고 네.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아까 사슴이면 사슴이어야 되고 네네네. 슈퍼 마리오면 슈퍼 마리오여야 네. 되고 약간 이제 설명하면 구질구질해지는 거죠. 이게 그렇죠. 아, 한 번에 나오는 거 없어요. 그래서 보통 큰 대회가 있으면 몇 달 전에 준비를 하게 되는 이유도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가 이 장비빨이라는 걸 무시 못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라떼아트 하는데 가장 중요한 장비가 또 스팀 피처잖아요. 네. 중요하죠. 이 두 분은 스팀 피처를 그냥 어디서 구매를 해가 쓰는 겁니까? 아니면 본인들만의 스타일로 투닝을 해서 쓰십니까? 저희가 쓰는 피처는요, 기성품으로 만들어진 피처를 저희가 구매를 한 다음에 네. 저희가 원하는 모양을 스스로 튜닝을 해서 쓰고 있어요. 튜닝을 한다라고 하면 그 주둥이 부분. 스파웃 네. 부분, 입구 부분을 저희가 코어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 부분을 저희가 뾰족하게 좀 더 섬세하고 중심이 잘 맞게, 그다음에 좌우 대칭이 잘 맞게 튜닝을 하는 거죠. 벤치를 이용해서 롱노즈나 뭐 벤치나 직접 찍는 집게를 거군요. 이용해서 네, 이게 약간 붙는 스타일이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무조건 그 피처를 쓰면 잘 되게 되는 걸까요? 아니면 스타일이 좀 다른 사람이 쓰면 좀 안 맞을 수도 있을까요? 안 맞을 수도 있다고 아. 생각을 해요. 제가 다른 성향의 피처를 써도 저는 제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말은 즉슨 어느 피처를 좀 갖다 줘도 제 스타일의 라떼아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스킬이 여기까지 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쓸 경우에는 내가 만들어내는 모양보다는 피처에 많이 휘둘리거든요. 모양에 따라서. 그래서 그분들이 끌어올리기 전까지는 아마 피처에 많이 휘둘려 다닐 거예요. 아. 네, 둥근거나 뾰족하거나.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거 이제 직접 핸드메이드로 하시는 피처를 판매도 한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 가격 한번 물어봐도 됩니까? 네, 개당 4만 원 오,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 안 비싸네요. 외국 같은 경우에 호주에서는 튜닝 피처가 비싼 거는 10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올라가는 네. 애들도 봤어요. 손이 남아나지가 않아요. 네. 이 영상을 지금 보시고 와, 내 저 한 개 사야 되겠다고 연락이 많이 가면은 네. 또 뭐 난리 나는 거 아닙니까? 맨날 찝으면서 남자 커피 금방 이거 혹시 주문하려고 하시는 분들 핸드메이드니까 직접 이래 찝어야 되거든요. 혹시 주문이 밀리더라도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결국 우리가 에스프레소에다가 우유를 부어갖고 그림을 그리는 기니까 맞아요. 이 에스프레소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게 그 우리가 로스팅 정도라고 하죠. 콩이 볶인 정도가 약해야 좋은 걸까요? 아니면 좀 강해야 좋은 걸까요? 뭐가 좋습니까? 저희 라떼아트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강배전을 선호해요. 라떼아트는 강배전이 훨씬 더 라떼아트 하기에는 좋은 재료예요. 오, 네, 일단 갓볶음 원두라든가 라이트한 원두는 가스가 많이 있기 때문에 라떼아트를 그리고 나서 손님한테 딱 드렸을 때 손님이 이뻐 하고 사진 찍고 나면 막 위에 가스가 올라오면서 벌써 거품이 깨지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하지만 강배전 같은 경우나 아니면 에이징이 좀 잘 된, 숙성이 좀 잘 된 그런 원두를 사용하면 지속력도 되게 좋고 라떼아트 할 때도 정말 잘 나오고요. 그 강배전을 더 선호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소 중배전은 돼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최소. 중배전 이상. 네, 저희도 그래서 두 가지 나눠서 원두를 쓰고 있거든요. 아, 매장에서 네네네. 근데 저희도 이제 맛을 생각해서 그걸 맞춰서 하다 보니까 엄청 강배전은 할 수 없고요. 중배전 조금 넘어가는. 그냥 우리가 그림만 그리는 게 아니고 맛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네. 밸런스를 또 우유와 섞였을 때 커피가 묻혀지면 안 되니까 약간 음. 조금 진하게 까야 그다음에 커피 맛도 좀 더 살릴 수 있고 그다음에 라떼아트도 잘 나오기 위한 재료가 되는 거죠. 너무 또 신선한 원두보다는 약간 숙성이 어느 정도 돼 있는 게 라떼아트 하기에는 좋다. 왜냐면 이제 가스가 너무 많으면 버블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우유가 좀 잘 미끄러지면은 이제 윙튤립 같은 패턴, 뭔가 이제 늘어나야 되는 패턴들은 아무래도 더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네. 근데 그렇지 않고 약간 제자리에 띄우는 패턴들, 뭐 장미류라든지 이런 거는 그래도 조금 덜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이 카푸치노처럼 거품을 두껍게 하면은 라떼아트 하기가 너무 어렵더라. 네. 어떻게 하면 좋냐? 라는 질문이 많았었는데 제가 알기로 그 대회 중에 거품이 두꺼운 라떼아트 네, 대회가 맞아요.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WSBC라는 대회죠. 네네네. 오. 저희도 매년 출전을 하고 있는데 좀 많이 어려운 대회인 것 같아요. 왜냐면 아. 평소 연습하는 성향이랑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연습을 해보면 그리는 높이들이 좀 바뀌어요. 높이. 네, 피처의 높이 말씀일까요? 네, 그러니까 피처와 이제 잔 에스프레소 우유와 이제 이 간격이 좀 높아지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붓으로 치면은 갑자기 큰 서예 붓을 쓰는 기분? 네, 그래서 평소 하는 거랑 속도감도 좀 바뀌고 확실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렵죠. 어렵습니다. 네, 너무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네. 이 거품이 좀 더 얇을 때보다 두꺼울 때가 더 네. 어렵다. 네. 네. 처음 커피라는 걸 접하게 되면 라떼아트에 관심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저도 처음에 막 라떼아트에 미치가 막 하트 맨날 그림 올라오고 하고 이랬거든요. 저도 그랬습니다. 아,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아 나도 대회를 나가고 싶다라고 네.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네네. 이 대회 나가는 거를 추천을 하는 편인가요? 아유 됐다 막 하지 마라 하는 편인가요? 저는 라떼아트를 좋아서 여기까지 왔어요. 좋아서. 네, 좋다 보니까 내 실력도 확인하고 싶고 대회라는 것도 있으니까 나가고 싶고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라떼아트를 진심으로 좋아한다면 무조건 추천입니다. 안 할 이유가 없죠. 대회에서만 딱 얻을 수 있는 그 희열이 있어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본인의 삶에서 잘 분배를 해서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너무 거기만 또 몰두하면 안 되고 네네. 여러 가지가 네. 이제 밸런스 있게. 왜냐면 이제 조금 신경 쓰이는 부분은 대회를 나가면 잘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거든요. 근데 네. 너무 좌절하지 말고 그러니까 항상 기회는 매년 여러 번 있으니까 네, 그냥 이렇게 꾸준하게 좀 즐겁게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처음 대회 나갔을 때 지방 대회였지만 굉장히 운 좋게 상을 받았었거든요. 오. 근데 그 뒤에 제가 느낀 거는 이게 상을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대회를 준비하면서 내 실력이 네. 올라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굉장히 좋은 게 그게 아닌가. 포인트. 네, 진짜. 네. 약간 누가 이렇게 등 떠미는 기분이잖아요. 네. 어차피 날짜는 다가오고 그쵸.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늘어나는 그 실력은 있어요. 저희가 이제 좋아해 주시고 해외로도 가고 했을 때 저희는 둘 다 타이틀이 없었어요. 뭐 그때 국가대표도 아니었고 되기 전이었고. 네, 어디 뭐 챔피언한 것도 아니었고 그랬었는데 이제 저희가 먼저 좋아서 하고 있다라는 거를 알아주셔가지고 활동을 하게 됐었죠. 뭐 인스타나 이런 걸 보시고 외국에서 연락이 오거나. 네, 맞아요. 네. 원웨이라는 이름 네. 브랜드를 보고 라떼아트를 보고 그럼 보여주죠. 제가 이쯤에서 원웨이에 대해서 안 물어볼 수가 네, 없는데 맞아요. 이 두 분이 지금 공동 대표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언제 처음 만나셨어요? 저희는 2008년도에 11년 전에 네, 뭐 어디- 호주에서 아 네, 호주에서. 네, 워킹을 갔는데 네네. 거기에서 일을 구하다가 오픈하는 매장이 있더라고요. 한국 네. 바베큐 레스토랑이죠. 거기에 서로 입사를 하게 된 거죠. 거기서 처음 보게 됐습니다. 그럼 커피도 그때 처음인 겁니까? 네, 호주에서 호주에서. 처음은 봤는데 그 후 1년 뒤에 이제 제가 다른 일을 하면서 카페를 처음 시작한 거죠. 커피라는. 아. 그러니까 처음엔 둘 다 이제 호주는 갔는데 그 전에는 모르는 사이였고 네. 영어를 못하니까 일단 한국 샵에서 첫 번째 들어가서. 일을 한 거죠. 음. 그때 알게 돼서 이제 일을 하다가 이제 어쨌든 영어도 해야 되고 하니까 이제 여기만 있을 수 옮긴 없으니까. 거죠. 옮길 때도 같이 옮기셨습니까? 아니, 저는 시드니로 갔고 혜경 씨는 계속 멜번에 남아 멜번에 있었고 저는 시드니에서 일을 구하다가 이제 운 좋게 한인 부부가 운영하는 그런 카페에 들어가게 된 거죠. 아. 그래서 그때 처음 라떼아트라는 거를 봤어요. 네. 그때 이제 첫눈에 반한다라는 느낌을 그때 느꼈었죠. 이기다. 이거다. 이기다 진짜. 이 손으로 하면서 섬세하면서 예술성을 표현할 수 있으면서 저는 여태까지 서비스업을 해왔기 때문에 딱 저한테 부합하는 직업이더라고요. 아 그러면은 처음에 같이 두 분이서 일을 하다가 이제 떨어져서 또 일을 네. 네. 하셨군요. 한국으로 오고 나서 이제 두 분이 합심을 해가지고 이 원웨이라는 걸 만들게 된 거네요. 네, 맞아요. 그쵸. 왜냐면 이제 가게는 하고 싶은데 네. 돈은 없고 네. 그리고 한국은 이렇게 오픈하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없는 돈을 합쳤죠 이제. 음. 어차피 하고 싶은 거면 합쳐서 네. 하자 이제 이렇게. 동업을 하자. 네. 네. 그때 동업을 해서 돈을 모은 게 2천도 안 됐어요. 네. 맨 땅에 그냥 헤딩을. 네, 네. 맨 땅에 아주 그냥 70%의 빚을 지고 뭐 진짜 30%의 네. 자기 자본금으로 시작한 케이스죠. 완전 반대로. 그럼 지금 이 뒤에 보이는 원웨이라는 카페가 네. 언제 오픈한 거죠, 그러면? 2012년도 6월에 오픈했어요. 그러면 지금 13, 14, 15, 16, 17, 18, 19년 7년 차 벌써. 7년이 됐네요. 네, 네, 7년 됐어요. 이제 한 달 뒤에 2020년 되면 8년 차가. 8년 차가 네. 됩니다. 와, 따라야. 벌써 세월이. 8년이나. 저도 뭐 장사를 하고 있어서 알지만 네. 한 자리에서 8년 하는 거 이게 안 쉽거든요. 네. 아
아 진짜 쉽지 않은데 옮기는 것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뭐 일단 있어야죠. 버텨야죠. 일단은 열심히 하고. 옮기고는 싶지 않고 여기는 왠지 남기고 싶은 매장입니다. 어. 네. 노력과 우리의 추억이 담긴 매장이라 네. 쉽사리 막 폐업하거나 막 떠나고 싶진 않더라고요. 처음에 분명히 힘든 일도 있었을 거고 네, 뭐 맞아요. 적자를 본다거나 예상했던 만큼 돈이 안 벌린다거나 이런 상황도 있었을 것 같은데 있었나요 그런 상황이? 네. 많이 힘들었죠. 저희가 예전에는 지금 여기 뒤에 보이는 원웨이 로고가 있는 이 칠판이 진짜 빼곡히 다 메뉴였어요. 뭐 피자도 있었고 핫도그, 뭐 샌드위치, 모찌 뭐 없는 거 없이 진짜 많았었어요. 처음에는 엄청 열심히 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도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카페라는 게 2, 3년 지나면서 하향세를 이제 타잖아요. 네. 그러면서 다행인 건 또 뭐냐면 매출이 꺾일 때쯤 처음에는 카페도 주변에 없었거든요. 네. 그래도 어느 정도 되다가 2, 3년 후에 매장이 늘어나면서 그다음에 하향세를 탈 때쯤 라떼아트 교육이라는 걸 그때 딱 마침 시작을 하면서 다시 매출이 다시 오르기 시작하면서 다행히 이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라떼아트 교육을 하고 계시군요. 네, 네. 라떼아트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 돈 내기 좀 하다 보니까 네.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이 트로피가 이래 많지 않습니까? 네. 이 상금이 있나요? 아 상금이 있는 대회도 있고 정말 명예 대회도 있고. 아 그래요? 네. 국대 같은 경우는 명예고요. 네네네. 아 상금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명예입니다. 네. 오롯이. 근데 진짜 정말 우리나라의 대표가 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연금 안 나옵니까? 감사합니다. 아, 연금 있으면 좋겠습니다. 스포츠는 네. 연금이 나오는데 이건 또 그게 없네요. 네. 근데 그 몇 대회들은 상금이 그래도 있어요. 그래서 네. 혜경 씨가 제일 많이 탄 대회가 1,000만 원. 네. 였죠? 네. 되게 1,000만 좋아하시네. 원. 선물. 아까 제가 이 라떼아트 하실 때 보니까 우유가 조금 특이하던데 네네. 네. 제가 이 좀 들고 와봤거든요. 네. 한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우유에 호주 자. 브랜드 우유. 아 이거 호주 브랜드 우유인가요? 네, 네. 네. 저희가 좀 질 좋은 우유로 바꿨어요, 이번에. 아 이번에 바꾸신 겁니까? 네, 네. 이게 이제 소들이 이제 초원에서 자유롭게 풀 방목. 뜯어먹은 방목 우유라고 방목한 우유? 이 가면 좀 비쌉니까? 제가 알기로 인터넷에 한 2,000원에서 2,500원 사이인 걸로 보고 있어요. 비싸네요. 네, 금액이 조금은 이런 것까지 또 신경 써주니까 야 이거 뭐 맛이 없을 수가 없네요. 아 따라야. 알아요? 딸 부르시는 건가요? 예? 아니.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들 얼굴만 봤을 때는 제가 형님 같지만 이 지금 아재 개그 봤지요? 형님 맞네요 저보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 커피 채널에 출연해 주셔갖고 흔쾌히 촬영을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분이 그 유튜브 채널이 있다고 제가 얼핏 들은 것 같은데. 네, 저희 지금 몇 명 안 돼요. 있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오늘 오픈해놓긴 했습니다. 아 아직까지 본격적인 활동은 많이 안 했지만 네. 앞으로 네, 네. 하실 계획이신 네, 거죠? 네. 네, 많이 들어오세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두 분이 이제 열심히 이제 유튜브를 또 하시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제 밑에 링크 달아놨게요. 가갖고 구독, 좋아요 한 방씩 좋아요. 네.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빠이빠이!